부동산 통계의 모든 걸 보여드립니다. 나나의 부동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사실 이제 요 분석은 요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태평 아파트와 부영 아파트를 좀 봐야 돼요. 얘들은 다른 데하고 좀 달라요. 자, 요거 여러분들 포도 알갱이들 보이세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이 태평 아파트가 갭 투자가 82개, 부영 아파트가 103개입니다. 자, 태평 아파트 막 이거는 코로나 시기고 아니고 상관없고 굉장히 많이 사들였어요. 갭 투자하신 분들이든 어떤 분들이든 굉장히 많이 사들였어요. 그리고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전세 가격 볼게요. 태평 아파트 전세 가격. 아까 두 개의 아파트 단지하고 차이점 보이세요? 혹시 찾으셨어요, 차이점? 자, 요게 태평 아파트 전세 가격이고요. 다시 평택 센트럴자의 전세 가격입니다. 혹시 뭐 차이점 찾으셨어요? 특히 끝부분에서. 자, 얘들은 자, 평택 센트럴자의 3단지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쭉 빠지다가 다시 살짝 상승했어요. 5월 달에. 근데 태평 아파트 볼까요? 전세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빠지고 있어요. 전세 가격이 자꾸 떨어져요. 이 말은 즉 아파트 가격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빠지고 있어요. 엄청난 포도 알갱이 보이죠? 이게 갭 투자가 들어간 단지하고 갭 투자가 안 들어간 단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갭 투자 들어간 분들은요, 전세 가격이 이렇게 빠지잖아요. 버티기 힘들어요. 그리고 보세요. 태평 아파트가 전세 가격을 고점으로 찍었던 요때 한 2022년 한 중반쯤 되죠. 그때 또 뭐 거래가 한번 몰렸죠. 여기도 이때 아마 갭 투자가 있을 겁니다. 여기도 갭 투자가 있을 거고, 이때 구매한 분들이, 특히 갭 투자로 구매한 분들이 전세 가격 하락을 못 버텨요. 그리고 이건 즉 깡통 전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볼게요. 자, 태평 아파트가요 1억도 안 했었어요. 사실은 8,500 뭐 이때 7,500 이렇게 거래되던 아파트입니다. 2019년도에. 근데 얘네들이 미친 듯이 올라요. 이때 2020년대까지는 뭐 그래도 코로나 시기 때 초반만 해도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게 오르진 않았어요. 여기 볼까요? 여기도 이게 쑥 오르는 2020년대 초중반부터 쑥 오르잖아요. 근데 태평 아파트는 그때까지도 사실 안 올랐어요. 근데 얘가 2021년 한 1월부터 급격히 수직 상승을 해요. 그리고 이때 갭 투자들이 왕창 몰려요. 여기 갭 투자가 상당합니다. 여기. 그리고 이렇게 이때식의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이 전세가 요때 전세 계약 이제 맺은 분들이 2022년 전세 계약 맺은 분들이 2024년 5월에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될 텐데, 이때 1억 한 8천에 전세를 맺은 분들이 2024년 한 5월 달쯤엔
요거보다 더 떨어진 가격으로는 전세가 형성이 될 테니까 한 요때까지 떨어지겠죠. 한 1억까지도 전세 떨어질 거예요, 아마. 그러면 자, 보세요. 1억 8천, 2억 가까이 전세를 이렇게 끼고 아파트를 사신 분들이 재계약 기간이 됐어요. 근데 여기 이제 전세로 사는 분들이 한 1억 8천, 2억 주고 전세 사는 분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거 보니까 전세 가격 이거 주고 전세 살 바에야 내가 전세금 빼서 집 사겠다 생각 안 하겠어요? 저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때 갭 투자했던 분들은 이분한테 2억, 1억 8천에 해당하는 전세금을 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이 가격이 들어오겠냐고요. 쭉 빠진 1억 초반대 혹은 1억 아래 전세 가격으로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땐 전세가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뭐 1억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전세 잘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한 전세 한 1억 한 5천에 들어온다고 쳐요. 한 뭐 그래 많이 잡아 1억 5천에 전세를 들어온다고 쳤을 때 나머지 3천만 원은 내줘야 돼요. 어디서? 대출 받아서. 그리고 여기 현재 아파트 가격이 1억 6천이에요. 보이죠? 그죠? 1억 6천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던 게 코로나 시기 때 1억 8천의 전세가 있었어요. 즉 태평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에서 보여주죠. 역전세 나오잖아요. 그죠? 그대로 나오잖아요. 지금 뭐 가장 마지막에 거래된 게 이제 2억 1천짜리가 있는데 급매물로 요거 1억 6천에도 거래가 됐었어요. 사실 5월 달에 2024년 5월에 1억 6천 7백 거래가 됐습니다. 자료가 나오잖아요. 또 부영 아파트 하나 볼까요? 부영 아파트 1단지인데 18평짜리가 거래가 제일 많았어요. 이게 세교동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어때요? 태평 아파트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얘가 최근까지도 반등 안 하고 계속 떨어지죠? 보이죠? 자, 2019년 1월 달에 얘들이 1억 1천만 원짜리였어요. 이 부영 아파트 1단지 세교동에 있는 게 18평짜리가. 근데 얘가 미친 듯이 올라가더니 2021년 11월에 2억 5천까지 뜁니다. 1억 5천이 뛰어요. 1억 5천이 뛰어요. 1억 5천이 뛰는데 그랬던 게 지금 1억 6천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건 앞으로도 계속 떨어집니다. 왜? 갭 투자 때문에. 못 버팁니다. 볼게요. 이게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올라갔다 쭉 빠지는 거 보이죠?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전세 가격 이때 막 2억도 넘게 전세가 있었어요. 뭐 2억 1,500에도 전세가 있었고 근데 지금 최근에 전세가 1억 3천 자, 최근에 전세가 1억 3천 1억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현재 아파트 가격이 1억 6천이에요. 이거 계속 빠질 거예요. 자, 어떠세요? 갭 투자가 들어간 지역과 갭 투자가 안 들어간 지역의 가격이 변동되는 차이가 보이세요? 계속 빠집니다. 부동산 하락기엔 갭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아파트들이 가격 하락을 버티지를 못해요. 왜? 전세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데요. 전세 보증금을 빚내서 내줘야 돼요. 그리고 세입자 같은 경우는 아파트 하락기에는 내가 이 비싼 돈 주고 뭐 비싼 돈 주고 이제 아파트 전세로 2억 넘게 전세를 들어갔는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 돈 주고 전세 들어가겠어요?
이 돈 빼고 아파트 내가 하나 사고 말지.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요, 여러분들한테 이 아파트 사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이 통계를 분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갭 투자가 이루어진 지역의 금액에 형성되는 통계와 갭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파트 단지의 가격 형성 통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드리는 것 뿐입니다. 뭐 여기 아파트 사시라 마시라 이런 얘기 절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잖아요. 부영 아파트, 태평 아파트, 이 고덕국제 신도시 파라곤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평택에서 제일 유명한 아파트예요. 고덕국제 신도시 파라곤이라고 하는 건 뭐 평택에서는 가장 유명한 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상징적으로 하나 좀 보여드리는 건데, 평택의 아파트 가격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볼게요. 얘가 초반엔 4억 아래에도 좀 거래가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3억 6천, 뭐 3억 8천 이렇게 거래가 됐던 건데 2019년도쯤에는 얘가 요거 볼까요? 9억 8천까지 뜹니다. 보이죠? 미친 듯이 오르죠? 이때가 언제쯤이었냐? 코로나 시기이기도 했었고 평택에 54층짜리, 53층짜리 랜드마크 건물 삼성이 짓는다고 한번 뉴스가 크게 터졌던 때죠. 그래서 쭉 뭐 이건 뭐 질풍노도예요. 완전 질풍노도. 뭐 다음 달 되면 1억 오르고 다음 달 되면 1억 오르고 이런 식이에요. 요게. 그래서 요게 2022년 9월 달쯤 되면은 9억 8천, 평택에도 10억짜리 아파트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던 시점이 바로 이때예요. 아, 드디어 평택도 10억 넘는 아파트가 나오는구나. 뭐 10억 클럽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게 쑥 빠져요. 쑥 빠지더니 얼마까지 빠졌냐? 5억 9천까지 빠졌어요. 그래도 코로나 이전 3억 6천보다 한 2억 이상 비싸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조금 반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요, 이런 아파트는 갭 투자가 뭐 거의 없어요. 사실 고덕국제 신도시 파라고는 갭 투자가 사실 거의 없어요. 갭 투자가 없었던 아파트들은 조금 출렁출렁 거릴 때 금방 또 탄력을 받아요. 실수요자들이 아, 이거 좀 다시 오르나 좀 걱정을 많이 해서 이렇게 다시 오르는 거 보이죠? 전세 가격 워낙 여기 비싼 데라서 뭐 넓게 있는 분포가 되고 전세 가격은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전세 가격 다시 이제 오르고는 있는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대 한우리 아파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비전동에 있나 봐요. 비전동에 있고 거래가 가장 많이 된 평수가 15평짜리로 분석이 됐습니다. 자, 비전동에 있는 15평짜리 시대 한우리 아파트인데 얘가 코로나 전에는 한 1억 한 1천? 아니면 1억 밑에도 좀 거래가 됐어요. 코로나 전에는 뭐 한 1억도 안 되게 거래가 됐던 아파트인데 코로나 시기 때 얘가 쭉 올라가더니 얘도 2억까지 올라갔었어요. 뭐 이거 실제 거래가 된 금액입니다. 자, 2022년 6월 달에 2억까지도 찍었어요. 계속 올라가던 때인데 근데 그때를 기점으로 실제 거래가 되는 거는 현재 최근에 거래가 된 금액은 1억 3천까지 떨어졌어요. 즉 무슨 말이냐? 시대 한우리 아파트도 코로나 시기 이전 때 금액으로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거래 건수가 막 그렇게 다른 단지에 비해서 많고 그러진 않은데 시대 한우리 아파트의 거래 현황도 최근 마지막 데이터가 이제 5월달 거래 금액이 1억 5천, 1억 3천, 5월달에 거래가 그렇게 이루어졌네요. 4월달에 1억 6천 됐던 게 5월달엔 1억 5천, 1억 3천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요거는 앞으로 조금 더 빠질 거예요. 시대 한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아파트 가격이 빠질 개연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직은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아파트가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이때 이렇게 점들이 그래도 몰려있는 이유는 이때는 투자자들이 몰려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데 사잖아요. 보세요. 이때 2021년 1월에 9,700에 거래가 됐는데 이때 1억 5천에 거래가 돼요. 이때 7월 달에 2021년 7월 달에. 그래도 뭐 8천만 원, 9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도 아파트를 사잖아요. 이분들은 투자자들이에요. 실수요자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실수요자는 거의 아파트 오를 때 사지 않습니다. 요분들이 실수요자에 해당하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죠. 그리고 전세 가격도 여기 볼게요. 코로나 이전에는 5천에 전세도 있었고 8천 전세도 있었어요. 근데 가장 높을 때 전세가 1억 7천인데 현재 전세가 계속 빠지는 거 보이죠? 그죠? 현재 전세가 1억 1천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마지막에 거래된 전세 금액이 1억 1,550인데 매매 가격이 1억 3천이에요. 조금 더 빠지면 여기도 전세가와 매매가가 근접할 수 있는 단지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